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 싼 원전은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소형화된 핵발전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땅값 걱정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중국만 메꾸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싸게 보일 뿐이지 싼 게 아닙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비싸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386 컴퓨터를 만들다가 386 컴퓨터를 만들면 싸집니다. 근데 486을 만들면은 다시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또 486 다음에 펜티엄 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게 되면 또 비싸지게 됩니다. 왜 비싸지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3번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 때마다 원전의 안전 등급이 높아지면서 원전은 비싸지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대경입니다. 토탈 한 36년을 전력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전이 싸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원전이 다 비쌉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 싼 원전은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즉 국민의 부담으로 싸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부담을 사업자가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국민 부담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사업자의 사업 리스크가 적을수록 싸집니다. 그거는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싸게 보일 뿐이지 싼 게 아닙니다. 일단 원전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입니다. 요즘 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 원전 시장이 2050년까지 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계 시장 잠재력의 75%, 그러니까 750조는 우리가 접근하기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서는 대부분 스스로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계획된 원전의 50% 이상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75%는 수출 자체가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전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길 때 공급자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지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미국도 인도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접근 가능한 국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중동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유럽 쪽, 뭐 체코나 뭐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첫째, 원전 시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차세대 원전 건설 경험이 없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3.5세대 원전 건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원전 건설 경험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처음 체코에 3.5세대 원전을 짓자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원전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처음 짓는 원전이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공기도 한정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EDF가 짓는, 영국이 짓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 공기가 지연이 되고 금액도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3.5세대를 처음 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처음 지은 거죠. 근데 우리도 체코에 들어가서 3.5세대를 이제 처음 짓는다 그러면 아마 그런 길을, 똑같은 길을 걸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전 시장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이 높은 시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5세대 원전 위에 3개 힌클리 포인트 C와 오킬루토 3, 보고틀 3가 다 3.5세대 원전입니다. 이게 다 비용이 초과됐고 다 공기가 다 늘어났습니다. 바라카에 우리가 지은 거는, UAE에 지은 거는 3.5세대가 아니고 3세대 원전입니다. 이 3세대 원전을 짓는데도 우리나라는 돈은 얼마나 초과가 됐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 4년이 늦었습니다. 계약 내용에 보면은 지치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한 60만 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억인데 3년, 4년씩 공기가 지연이 됐으니까 엄청난 지지상금도 아마 걸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워낙에 롱타임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에서 완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되고요. 10년 동안에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저금리 시대에서 지금 고금리 시대로 올라갔고요. 옛날에는
싸게 빌렸던 돈을 지금은 이제 더 금리를 내고 이제 갚아야 될 이런 형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출을 하자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지요. 저가로 수주를 하는 것밖에 없죠. 저가 수주 및 불리한 조건의 계약 위험성이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안을 했다라고 적었죠. 정부가 메꾸는 거죠.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되겠죠. 한수원이라고 별도의 사업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기업이라고 봐도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는 곳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은 국민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가 뭐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정전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폭염입니다. 날씨가 장기간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이게 정전이 사고가 아니고 계획 정전입니다. 수요가 올라갈 위험이 있으니 미리 좀 차단해달라고 차단하는 그런 정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게 또 산불이지 않습니까? 산불로 인한 정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가 노후화돼서 생기는 정전이 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입니다. 초창기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 전력 설비들을 갖췄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비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평균 정전 시간이 1년에 한 15분 이내입니다. 미국은 1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정전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정전이 많은 나라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대책을 세우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정원법안 100번은 204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인 법안이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정전은 정전이고 이런 사유 때문에 폭염과 산불과 노후설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전과 관계없이 그런 대책은 청정에너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너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변화 완화, 하나는 기후변화 적응입니다. 기후변화 완화는 무엇이냐? 기후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 대비하겠다. 즉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탄소 배출하는 것을 안 하겠다. 기후변화 완화의 대책은 탄소 발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이 있습니다. 효율이 높아지면 전기를 적게 쓰게 되니까요.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되니까 탄소가 그만큼 적게 배출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차피 탄소 배출은 조금 되고 일단 기후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후변화 적응입니다. 폭염, 폭우, 홍수 많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려고 그러는 정책이 뭐냐 그러면 분산화와 내각 방식 대응입니다. 분산화는 어떤 걸 설명드리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형 발전소에서 송전선을 통해서 배전선을 통해서 수용가에게 에너지가 공급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큰 대형 발전소 바로 밑에서 사고가 생기면은 그 밑에 모든 수용가들이 다 고장이 납니다. 근데 그런 대형 발전소가 아니고 만 개의 발전소를 쪼개서 지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하나에서 고장이 난다 그래도 9,999개가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분산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원전은 저탄소 발전은 맞습니다. 근데 2022년 현재 세계 에너지 소비량 중 원전의 비중은 채 4%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원전을 하시는 사람들이 작년에 원전을 지금의 3배로 2050년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달성이 되더라도 2050년도에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10%를 저탄소 발전으로 한다 해가지고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건설 및 운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서부터 시공 완료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요즘은 한 15년도 걸리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에 의한 2050년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대형 원전은 분산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발전소든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속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핵발전이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핵발전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핵발전은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단이 아닙니다.
SMR은 2024년 현재 여전히 기술 개발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2050년을 탄소 중립의 달성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30년에 초기 상용화돼서 탄소 중립에 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MR은 분산화에는 적합하나 상용화가 현재까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지으려고 했던 것도 미국에서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핵발전소는 경제성 때문에 계속 크기를 키워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형화하게 되면은 경제성이 하락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핵발전이 크게 중앙에 하나 만들 때는 우리가 모두 다 해안가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가깝지 않은 곳에 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분산화되게 되면은 내 집 옆에 옵니다. 이거는 사회적 수용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서울 시내에 소형화된 핵발전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땅값 걱정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산화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현재 상용화에 가까운 SMR의 냉각 방식은 대부분 물로서 냉각시키는 수행식입니다. 분산화가 되면 내 집 주위에 생기기 때문에 호수나 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후변화 시대에 폭염이 오게 되면은 그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 너무 온도가 높으면은 냉각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순행식 SMR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순행식이 아닌 다른 매체로 냉각을 시키고자 하는 4세대 원전 개발도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의 원전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 가장 싼 발전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바깥으로 나타나는 자료로만 볼 때는 제일 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7년에 보면은 태양광이 가장 싸질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가 일부 북유럽을 제외하고는 태양광이 가장 싼 발전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컨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도 재생에너지고요.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